여기 미국 애리조나주의 생후 21개월 된 남자아이가 집 앞에서 아장아장 걸어 다닙니다. 아기가 화면에서 사라진 뒤 코요테 한 마리가 아이 뒤를 쫓아갑니다. 잠시 뒤 터져나온 아이의 울음소리. 코요테가 아기를 넘어뜨리고 팔을 문 겁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아이 엄마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아이의 팔에 물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곳에서 불과 약 800m 떨어진 초등학교 놀이터에서도 나흘 전 남자아이가 코요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무사했지만 아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 당국은 두 번의 공격 모두 같은 코요테 무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수많은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그때 이 지역에 도입된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신 후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사연 발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거주하면서 10년 넘게 전 세계의 위험한 현장을 누비며 취재를 하던 미국 탐사 저널리스트 레이첼입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었고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도 수없이 다녔죠. 하지만 남편과의 이혼 후 아들 에반과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취재 현장을 뛰어다닐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에반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복잡한 삶을 뒤로하고 아들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애리조나의 조용한 전원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리버뷰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선인장, 멀리 보이는 붉은 바위산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척박해 보이는 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와 재난 현장을 취재하며 지친 제 영혼도 이곳에서는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에바는 아직 어려서 환경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넓은 뒷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죠. 햇살 좋은 날이면 작은 모래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저는 그런 에반을 바라보며 이곳으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헬렌 그랜트는 저희 모자를 각별하게 챙겨주셨죠. 4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아온 헬렌은 모든 주민의 신뢰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보안관 톰 랜싱도 자주 들러 마을 소식을 전해주곤 했죠. 봄이 오고 에바는 점차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마을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저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마을 곳곳에서 코요테 출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울음소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소리는 마을 가까이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일찍이 이를 경고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코요테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 코요테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해왔던 저로서는 야생동물 출몰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점차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정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러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옆집 파커 가족의 달마시안 코니가 뒷마당에서 코요테 무리에게 습격을 당한 거예요. 큰 개조차 코요테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이면 들리는 코요테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갔죠. 곳곳에서 애완동물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에반의 방문을 몇 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리조나 보안관 톰은 순찰을 강화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야생동물을 함부로 해칠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꿈꾸던 평화로운 전원 생활은 서서히 불안과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웃집 아이가 울면서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전날 밤 마당에 묶어둔 강아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강아지가 목줄을 풀고 도망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남겨진 흔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안관 톰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마당 곳곳에 난 발자국과 핏자국은 분명 코요테의 흔적이었죠. 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코요테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헬렌 그랜트의 반려묘가 코요테에게 희생당한 것입니다. 15년을 함께 산 고양이였다고 했죠. 헬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을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말라는 공지가 돌았죠. 저는 매일 밤 에반의 방문을 더욱 꼼꼼히 잠그고 창문을 점검했습니다. 취재 경험상 이런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한 번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야생동물은 계속해서 더 대담해지죠. 실제로 코요테들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낮에도 마을 근처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울타리를 설치했고 어떤 집은 동작감지 조명을 달았죠.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코요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에반을 데리고 마당에서 노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늘 주변을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에반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밖에서 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투정을 부리곤 했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안관 톰은 야생동물 관리국에 연락했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고 했죠. 법적으로 코요테를 해칠 수도 없고 대규모로 포획해서 이주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의 불안감이 컸죠. 저도 잠깐 이사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코요테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아니었죠. 우리는 모두 야생의 위협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죠. 에바는 평소처럼 앞마당에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판 그 짧은 순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에반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코요테 한 마리가 에반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던지며 에반을 향해 달려갔죠. 그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 에반을 구해야 한다는 것만이 남았죠. 하지만 코요테가 먼저 에반의 팔을 물었습니다. 에반의 고통에 찬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죠.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에반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고함 소리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코요테가 물러났습니다. 온 몸이 떨렸습니다. 에반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최소 6바늘을 꿰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책감에 무너져 내렸죠.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보안관 톰이 급히 병원으로 찾아왔고 헬렌도 곧바로 달려왔죠. 에반의 상처를 보며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코요테는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이들을 노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날 밤 긴급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에반을 재우고 참석했죠.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오갔죠. 보안관 톰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야생동물관리국은 저번과 동일하게 여전히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 주민들은 각별히 조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졌으며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2살배기 아이의 눈에 비친 공포를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먼저 떠나기 시작했죠. 저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경험이 말해주었죠. 문제에서 도망치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에반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사는 흉터가 평생 남을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제 실수의 영원한 증거였습니다.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서 눈을 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자책감이 절 괴롭혔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완전히 텅 비었고 모든 가정에서는 창문을 걸어 잠갔죠. 우리가 꿈꾸던 평화로운 전원 생활은 이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순 없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죠. 에반의 사고 이후 일주일 만에 마을 회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엔 한산하던 회관이 주민들로 가득 찼죠. 저는 에반을 이웃에게 맡기고 참석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단련된 눈으로 보아도 회의장의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보안관 톰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요테 출몰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였죠. 특히 마을 중심부까지 코요테가 나타나는 빈도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두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자는 의견, 마을 전체의 방범 등을 늘리자는 제안, 심지어 사냥꾼을 고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하지만 어느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점점 과열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헬렌 그랜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40년 넘게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아온 헬렌이 말씀하시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헬렌은 20년 전 한국 여행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서 만난 특별한 개에 대한 이야기였죠. 진돗개라는 이름의 이 개들은 호랑이까지 물리쳤다는 전설을 가진 용맹한 견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개가 코요테 무리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탐사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이었죠.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돗개의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었죠.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코요테를 상대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보안관 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었죠. 야생동물을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보호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는 인간의 오랜 동반자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 방안이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여러 시골 마을에서 진돗개가 실제로 맹수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사례들이 있었죠. 물론 도전도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개를 들여오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반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민들도 점차 이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의 지지가 컸습니다. 마을 회의는 진돗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2마리의 성견을 시범적으로 들여오기로 했죠. 한국의 전문 브리더를 수소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마을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에서 첫 진돗개들이 도착한 날, 마을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죠. 드디어 특별 운송 케이지에서 나온 2마리의 진돗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마리는 흰색, 다른 한 마리는 황갈색이었죠. 브리더의 말에 따르면 각각 3살, 4살의 성견이었습니다. 이름은 맥과 치즈로 지었습니다. 2마리 모두 건장하고 당당해 보였죠. 우리는 이들이 마을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진돗개들은 마을에 잘 적응하는 듯 했죠.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밤에 코요테 울음소리가 들리자 진돗개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경계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브리더는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코요테 3마리가 출몰했을 때였죠. 맥과 치즈는 코요테들을 발견하고도 뒷걸음질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동네에 또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됐죠. 주민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비싼 돈만 들인 거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탐사 보도를 하면서 늘 그랬듯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달랐습니다. 진돗개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던 헬렌은 이들이 단순한 맹견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죠. 실제로 진돗개들은 무모하게 덤비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단지 아직 이곳의 환경과 적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도 점차 그들의 특별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일을 하면서 늘 세세한 것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죠. 진돗개들은 마을을 순찰할 때도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경계심 많은 견종이라고 들었는데 에반에게만은 특별한 애정을 보였죠. 마치 에반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코요테의 위협은 계속되었고 진돗개들은 아직 물리칠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일부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관 톰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탐사 보도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브리더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경험 많은 성견들이 필요했죠. 단순히 튼튼하고 용맹한 개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진돗개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진돗개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닌 지혜로운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2번째 진돗개들이 도착했을 때 첫 번째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죠. 3마리 모두 5년 이상 된 성견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로키, 스톰, 미라로 지었죠. 특히 로키는 첫눈에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수많은 군인과 전사들을 만나봤지만 로키의 눈빛은 그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면서도 언제든 전투 태세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진돗개들은 도착하자마자 마을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진돗개들처럼 적응 기간을 가질 겨를도 없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영역을 나누어 순찰했습니다. 로키는 주로 마을의 중심부를 담당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넘치는 로키는 정면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죠. 스톰은 마을 외곽을 순찰했고 미라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들의 협동성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면 다른 두 마리가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추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특수부대처럼 움직였습니다. 에반도 새로운 진돗개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미라는 에반을 각별히 챙겼죠. 에반이 잠시라도 밖에 나가면 미라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덕분에 에반은 조금씩 바깥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처음으로 진돗개들의 진가를 목격했습니다. 코요테 두 마리가 마을 외곽에 나타났을 때였죠. 스톰이 먼저 이들을 발견했고 로키와 미라가 재빨리 합류했습니다. 코요테들은 진돗개들의 기세에 눌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죠. 보안관 톰도 진돗개들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순찰 일정을 진돗개들의 행동 패턴에 맞춰 조정할 정도였죠. 저는 기자의 눈으로 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힘으로 코요테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을 이용하고 서로 협력하며 때로는 전략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죠. 이것은 본능이 아닌 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돗개들도 새로 온 동료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맥과 치즈는 로키와 스톰을 따라다니며 점차 자신감을 키워갔죠. 이제는 5마리가 한 팀이 되어 마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이런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진돗개의 잠재력을 알아봤던 헬렌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죠. 주민들은 헬렌의 제안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코요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직한 수호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돗개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화로움이 지속되던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마을을 덮친 폭염이 겨우 잦아들고 서늘한 밤 공기가 찾아든 때였죠. 저는 에반을 재운 뒤 마당에 나와 잠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은 평소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죠. 갑자기 마을의 방범 경보가 울렸습니다. 헛간 쪽에 설치된 CCTV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었죠.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코요테 6마리가 무리를 지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안관 톰이 즉시 주민들에게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모두 집안에 머물러 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에반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진돗개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키가 가장 먼저 코요테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키의 대응이었죠. 정면 대결을 피하고 코요테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략을 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톰과 미라는 이미 자신들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로키가 코요테들을 유인하자 양쪽에서 진돗개들이 나타났죠.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로키가 위협하고 옆에서는 스톰과 미라가 압박했죠. 맥과 치즈도 가세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CC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군대와 같았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로키가 코요테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과 정면으로 맞섰죠.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코요테 무리는 결국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스톰과 미라가 코요테들의 퇴각 경로를 따라가며 추적했습니다. 마치 이들이 다시는 마을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생동물 관리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진돗개들이 추적한 경로를 따라가 보니 코요테들의 소굴을 발견할 수 있었죠. 관리국은 코요테들을 안전하게 포획해 멀리 떨어진 자연 보호구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깊은 감동도 안겨주었죠. 진돗개들은 단순히 코요테를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그리고 용감하게 마을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에바는 그날 밤의 소동을 전혀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안전했습니다. 보안관 톰은 이 사건을 리버뷰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진돗개들의 타고난 지혜와 용기가 만들어낸 승리였다는 것을요. 코요테와의 대결 이후 리버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에 울리는 코요테 소리도 없어졌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죠. 진돗개들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의 교감이 놀라웠죠. 평소에는 온순하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도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보호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전사들 같았습니다. 에바는 이제 매일 아침 진돗개들과 함께 뒷마당에서 놀았습니다. 팔에 남은 흉터도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용기의 증표가 되었죠. 미라는 늘 에반 곁을 지켰고 로키와 스톰은 번갈아가며 마을을 순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돗개들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맥과 치즈가 서툴렀지만 로키와 스톰, 미라에게 배우면서 점점 성장했죠. 이제는 5마리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진돗개들의 지능과 용맹함에 감탄했죠. 심지어 몇몇 마을에서는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이 하나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에바는 이제 3살이 되었고 진돗개들은 완전히 마을의 일부가 되었죠. 매일 아침 진돗개들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밤에는 더 이상 창문을 잠그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가끔 일기를 씁니다. 전쟁과 재난만을 취재하던 과거의 제가 이렇게 평화로운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에반과 함께 뒷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진돗개들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죠. 때로는 먼 산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직한 수호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물 행동 전문가가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진돗개들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전문가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살아오며 발전시킨 고도의 지능이라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영웅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때로는 네 발로 걷는 충직한 동반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반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의 교훈을 떠올립니다. 용기와 지혜가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